재활치료 Q&A 시간입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손 저림 증상으로 불편 겪어본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손 저림 증상 어떻게 치료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재활전문센터장이신 이자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 자주 저려요. 네, 그렇죠. 예, 이게 뭐 손 저린 게 잘못되면 목 디스크가 있으면 손 저림이 그렇고. 있을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뭐 네. 신경이 눌려서 손목이 네. 안 좋아서 뭐 그런 손목 얘기. 터널 네, 증후군 손목 뭐 이런 터널 얘기도 증후군. 들었고. 네네. 손이 저리다는 건 일단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손이 저리다, 발이 저리다. 이제 저림이란 건 네. 이제 파레세제 감각 이상 감각 이렇게 부르는데 물론 감각 이상에는 온도 감각도 있고 진동 감각도 있고 네. 통각, 뭐 미세한 감각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신경이 좀 약간 뭐가 낮은 주파수의 신호가 계속 오는 것처럼 진동 감각 비슷한 느낌이 있으면서 이렇게 피가 안 통하는 우리 옛날에 왜냐하면 이렇게 뭐 손 장난 네, 하잖아요. 전기 오르게 전기 한다고. 오르게 그 느낌과 비슷하니까 아. 이게 피가 안 통해서 손이 저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통은 뭐 신경병성 통증의 일환이죠. 이제 그 심하면 통증, 아프다는 느낌이 되고 좀 덜 심하면 저리고 뻐근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원인이 보통은 병증이다 보니까 원인이 원발 병서가 있거나 뭐 기능 장애의 원인이 있거나 뭐 전신에 어떤 뭐 호르몬이 안 맞거나 혹은 뭐 어떤 결핍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런 통증의 일환인 저림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혈액순환 때문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발은 좀 혈액순환 때문인 경우가 뭐 당뇨가 있으시다든가 연세가 꽤 되셨다든가 하지정맥류가 있으시면 발은 그런 경우가 있지만 손은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으십니다. 네. 이 손 저리다는 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네네. 어려워서 진단할 때도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게 저림의 시간대가 어떠하시냐, 강도가 어떠하시냐, 뭘 하면 안 저리시냐, 그다음에 저림의 양상이 뭐 손 전체냐 일부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쭤보면서 하나씩 아 요건 아니겠구나 아 요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제외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거는 항상 피가 안 통하는지 손이 저려요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네. 혈관성 문제인지를 먼저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제일 검사를 안 해보셔도 알 수 있는 혈관성 문제는 온도 자체가 남들이 차가워요? 만져봐도 차가운 경우 그다음에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면 색깔이 하얗게 변하거나 뭐 저희 뭐 레이노드 증후군 이런 이제 증상들도 있는데 네. 색깔 자체가 많이 잘 변하거나 네. 뭐 혹은 어떤 자세로 유지했을 때 파래지거나 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뭐 좀 저린다 이런 경우에 혹은 막 계속 쥐었다 폈다 했을 때 네. 혈관 및 근육에 부하를 주면 저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혈관성 문제인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제 신경계 문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손이 네네. 저릴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뭐 마지막에 팔꿈치 이렇게 눌려서 계시면 네. 팔 안쪽으로 해서 이제 손이 저리시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어느 신경 그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목이냐, 네. 혹은 전신의 뭐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이제 전신에 오는 신경의 문제인데 그 전신적 문제이냐, 아니면 뭐 그냥 하부의 팔꿈치나 손목에서 어떤 문제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당뇨로 인해서 혈관이 상하다 보니 혈관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는 세세한 신경들이 상해서 네. 마치 장갑을 낀 것처럼 손끝에서부터 손 전체가 혹은 발 전체가 장갑 낀 것처럼 감각이 이상하다 이런 양상을 갖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처럼 전신에 어떤 문제가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신경병증이 아니라 팔꿈치나 손목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 신경이 차지하는 부위가 뭐 정중신경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1번, 2번, 3번, 4번의 반이라든가 그 팔꿈치 부딪히면 생기는 척골 신경 문제는 새끼손가락과 손날, 뭐 네 번째 손가락 이렇게 이제 범위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영역 딱 제가 이제 교과서에 나온 특징적 영역을 문제다 이러면 좀 더 이 사람은 손목의 문제가 거의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5, 6번이면 목 디스크요. 네, 목 디스크 5, 6번 같으면 뭐 팔 바깥쪽으로 해서 타고 내려온다. 그러니까 네. 이건 주로 이제 강이 흐르듯이 어디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뻗치는 느낌, 네. 소위 뻗친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디스크구나 이렇게 해서 일단 환자 병력을 들어보고 악화 요인이나 뭐 온도 같은 악화 요인이나 범위나 뭐 강도나 아니면 양상 어느 부위가 혹은 발에 먼저 왔나 이런 것들을 여쭤봐서 손만이 아니라 다른 데는 저린데 없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또 대답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병력 청취를 주로 하게 됩니다. 네, 가장 흔한 팔저림 증상으로는 아마 네네. 이렇게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그렇죠. 이렇게 네네. 주무시다가 눌려가지고 감각신경이 눌리는 그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환경만 피하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오래 누르고 계시면 네. 신경도 이제 손상의 범주가 있어서 저희가 왜 뭐 양반다리 오래 하고 있으면 한 30초, 1분 저리고 그렇죠. 많은 경우도 있고 네. 오래 밤사이 주무시고 이제 뭐 약주하시고 밤사이 주무시고 계시다가 마비가 와서 한 3일, 4일 경우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영어로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마비 이런 말이 있거든요. 토요일 밤 술 먹고 팔 누르고 자다가 특징적으로 어디가 눌리면 손목이 안 올라간다. 이제 이런 그렇군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이 손상도 이제 감각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운동신경도 눌려서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3일 간다. 뭐 완전 손상이면 6개월 간다. 이제 그 아이고. 일반적인 평균적인 뭐 회복의 기간도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게 심각한 지경까지 갈 수도 있군요. 네네. 그러면 단순히 저린 거 외에 손에 어느 부분이 저리냐도 이제 진단할 때 중요하신. 그 개별신경이면 네. 손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개별신경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손으로 가는 신경도 이제 바깥쪽에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 네. 이제 바깥쪽, 가운데, 안쪽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부위가 나눠져 있으면 개별신경.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당뇨병성 혹은 전신적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피 검사를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경 검사뿐만 아니라 피 검사를 해서 뭐 비타민 B, 뭐 엽산, 그다음에 뭐 어떤 감염,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당뇨부터 시작해서 피 검사를 해서 뭐 그런 뭐 술을 많이 드시지는 않으신지 혹은 또 뭐 안 좋은 말씀입니다만 종양이 있으면 또 거기서 파생돼서 이렇게 감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 검사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요? 이제 단순한 경우에? 네, 그 단순한 경우에는 이제 근전도 검사, 흔히 말하는 근전도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그 왜 의사 선생님들 생각하시면 이렇게 두드려 보시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망치 같은 걸로 망치로 두드려서 반사도 일종의 이제 신경에서 오는 거라 말초 신경이 있으면 반사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반사도 보고 이게 뭐 진동 감각을 잘 느끼시는지 그 튜닝 포크라고 해서 이렇게 울리는 그 뭐 도구를 이용해서 진동 감각도 체크하고요. 이렇게 진료실에서 체크하는 게 있고 이제 근전도 검사라고 해서 감각신경, 운동신경, 그다음에 근육 자체에 이제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검사를 하는 신경학적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하면 이제 감각신경, 운동신경 혹은 전신의 문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손 저린 거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치료가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인을 잘못 판단하고 이제 치료를 하면 예를 들어 디스크 문제였는데 말초라서 말초 수술을 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이 저리다. 약간 수근관 증후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손목 수술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하루 만에 하기 때문에 수술을 일단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계속 증상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초반에 진단이 어느 정도 맞다면 혹은 두 개 같이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맞다면 이제 치료가 가능한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신의 문제, 예를 들어 당뇨병이다. 이러면 당뇨를 조절하고 뭐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또 듣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 약을 드시면 훨씬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시고요. 이제 개별신경들은 주로는 이제 수근관 증후군도 여기를 지나가는 인대들이 누르는 경우, 개별신경은 주로는 팔꿈치를 지나가는 인대나 뼈, 뭐 뼈 돌기 이런 이제 구조물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살짝 이제 찢어서 거기에 이제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끊어서 풀어주면 신경이 어디 눌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 왜 소파에 전선 눌리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눌리지 않게 풀어주는 것, 그게 이제 개별신경들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크 주사를 맞으시거나 수술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셔요. 손저림 증상은 보통 많이들 나타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호르몬 변화, 폐경, 그 갱년기 요때 또 그냥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차라리 당뇨 이러면 쉬운데 네, 네. 이제 그 변화들은 뭐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변화들이 워낙 손도 저리고 여기도 잠도 잘 안 오고 네, 뭐 네. 열이 오르고 이러시다 보니까 그거가 병발이 돼 있으시면 이게 또 원인이 이제 호르몬 때문인지 다른 문제인지 좀 감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로만 네네. 증상을 완화하고 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증상이 어떤 원인의 이제 발현일 수 있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암성 다른 어떤 문제로 질환이 인해서 있으셔서? 나타났다. 그래서 검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증상이 나의 숨겨진 문제를 드러나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그냥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만 드시는 게 아니라 원인을 좀 찾아보고 원인이 여기까지인 걸 확인한 다음에 약을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약이 잘 나와서 어떤 증상이든 줄일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다른 원인을 찾지 않고 증상만 줄이시면 나중에 가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손 저리고 할 때 이렇게 막 손 터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좀 도움 될까요? 그게 사실은 이게 수근관 증후일 때 손 털면 네. 그 손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여보고. 네. 이 손목 관절이 윤활이 되면서 네. 그 눌려있던 부분이 움직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풀리는 효과도 있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손목 운동을 가르쳐 드릴 때 이렇게 스트레칭 이렇게 네. 손바닥을 잡고 예, 뒤로 쭉 꺾는다든가 미는 거. 네. 반대로 손등을 잡고 90도로 네. 꺾는다든가 네. 이렇게 돌려드린다든가 아니면 손목 자체를 위아래 좌우 네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네. 손 터는 거는 자연스럽게 나도 털어보니 편하니까 자꾸 터시게 그러니까요. 되는 네. 거고 그게 뭐 맞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이 공간들을 넓혀주시는 게 저희가 권해드리는 바른 운동 방법입니다. 네. 스트레칭 운동도 하시고 네. 치료도 정확하게, 치료도 정확하게 하시고 예, 네. 받으셔야겠습니다.